고려가요 서경별곡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는 우선 세 가지 기본적인 공통적 특징이 있죠. 삼분후라고 우리가 외우는데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의 특성이 있고요. 서경별곡은 그걸 모두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는 분연체라고 했을 때 후렴구가 그 연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경별곡의 경우에는 그 행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경별곡을 총 따졌을 때 행으로 나눠가지고 9, 10, 11, 12, 14개니까요. 14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행마다 나눠서. 그래서 연이다. 왜냐면 후렴구가 연 끝날 때 원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큰 맥락으로 흐름이 바뀌는 걸 틀을 봐서 총 3년짜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년짜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후렴구라는 녀석이 아까 연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는 오히려 연구분이 아니라 행구분을 하는 게 있죠. 3년으로 보신 분들은. 14년으로 보게 되면 연구분이 똑같고요. 서경은 평양을 말하고요. 별곡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평양에서 이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이별하는 노래 이렇게 별곡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나라 시가사에 청산별곡이라는 관동별곡 같이 별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곡이라는 노래의 종류 우리 현재로 따진다면 뭐 힙합, 일렉트로닉, 발라드 이런 것처럼 노래의 종류 중 하나다라고 보는 맥락도 있습니다. 서경이 아절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이때 아절가는 여음구입니다. 남아도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발라드 음악으로 따진다면 막 한참 노래가 부르다가 워우 베이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에 들어가진 않잖아. 그런 것들을 여음구라고 합니다. 후렴구는 뒤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구절을 말하는 거고요. 평양이 반복법 쓰고 있죠. 운율 리듬과 만들어주죠. 서울이지만 자 서울이란 것은 이때는 현재 SEOUL 서울이 아니고요. 수도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수도에 드셨다. 현재는 한 동네 이름이지만 옛날에 원래 서울이란 말은 수도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평양이 수도이지만 또는 서울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위 두어롱숑 나림들이 이게 바로 북소리 같은 것을 표기한 의성어 형태의 후렴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뒤에 쭉 일정하게 반복되면 후렴구라 했는데 현대의 대중가요에도 후렴구가 있어요. 뒤에 우리가 후크라고 하잖아요. 뒤에 쭉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 거기에 후렴구라는데 그런 후렴구들은 의미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의성어만 쭉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건 고려가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고려가의 후렴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후렴구의 특성 문제가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냥 흥취고조, 즉 분위기, 리듬감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궁중음악에 편입하기 위해 신나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궁중음악의 흔적이다. 그 다음에 연을 구분한다. 이것은 14연으로 볼 때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3년으로 본다면 이건 행구분으로 보셔야 되고요. 음성 상징어 쓰고 있다는 거, 주제와 연관성 없다는 것들이 후렴구의 특성입니다.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닦은데 뭘 닦았냐? 성주터, 즉 집터를 닦았다. 집터를 닦은 것인 소성경 작은 소울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은 괴요 말은이거든요 원래. 근데 고의 말은 잘못 적혀있는 원문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여해물은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자 길삼배죠. 길삼은 바느질하는 행동. 배는 천이고요. 길삼하는 배니까 이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고 이 여성이 이걸 버린다 했으니 내가 현재 돈 벌기 위한 생업 직업 자체를 버리겠다. 여기에 이 시인의 이 시적 화자의 태도인 적극적 자기중심적 태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길삼배를 버리고더라도 귀실한데 귀신은 괴다. 사랑한다죠. 사랑만 해준다면 우로금 중년에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자를 붙잡고 있죠. 자 2연 가시면 구슬이 야슬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깨지겠죠. 하지만 구슬 목걸이 말하거든요 지금. 구슬을 연결하는 이 끈들 이건 남아있겠죠. 깨지더라도. 또 구슬은 사랑이고요. 이걸 연결하는 끈은 믿음입니다. 사랑을 연결하는 믿음. 바위에 떨어지면 깨지겠죠. 그러니까 바위는 장애물이죠. 차량의 장애물. 바위에 떨어진 것은 이별의 상황을 말하는데 이 이별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친구랑 헤어지다가 우리 헤어져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몸이 떨어지는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돌아올 건데 그런데 잠깐 떠나는 유학 가는 상황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니딴 그치리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구슬 목걸이에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즈문의를 외오금 여신달 천년을 즈문이 천이니까요. 외로이 살아간들 여다난 가다 또는 살다는 뜻이죠. 신이딴 그치리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몸이 떠나려도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년에서 분명히 당신 따라가야겠어 라고 하더니 2년에서는 몸이 떨어져도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이 완전 태도가 반대인데 왜 그런지는 뒤에 가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 물이죠. 물 때문에 못 건너가거든 이만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도화가에서 나온 무라든가 송인에 나오는 물과 같이 단절과 이별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이별의 공간, 이별의 단절의 장애물. 배를 내어 놓았는가 사공아. 배가 바로 이별의 도구가 되는데 사공에겐 잘못이 없죠. 사공은 그냥 자기 직업적 행동만 할 뿐인데 이별하는 님을 직접적 원망하지 못하고 배를 운행하고 있는 사공에게 현재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과 연관지을 수 있겠죠. 사공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 가시 럼난디 몰라서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가 너의 가시네, 너의 여자, 너의 아내가 음란한지 몰라서 또는 너의 아내가 이건 이제 음란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이 사공의 아내가 그대로 같이 위치해 있다면 네 아내 음란해 너 지금 출장 가면 네 아내가 바람 필 거야 라는 의미가 되면서 이 남자 사공을 못 가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 남자도 못 가겠죠. 근데 이 사공의 아내가 건너편에 있다 치면 데리고 건너가면 내 님을 이 사공의 아내가 꼬실 수도 있겠죠. 우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럼난디를 넘어선다로 본다면 너가 과연 우리 커플 사이 일인데 왜 네가 분수 넘게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거야? 이런 넘어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의 아내가 음란한지 몰라서 열배 아까 여다 배웠죠? 떠나가는 배에 얹었다 태웠는가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꽃 여인을 상징하는 건데 건너편 여성을 말합니다.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사공의 아내를 꼭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여성을 말해요.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여자 만날 거다 이 말이죠. 그냥 이 맥락을 보시면요. 처음에 분명히 따라갈래 했다가 두 번째는 당신 기다릴 수 있어요 했다가 세 번째는 너 건너편 가서 딴 여자 만날 거잖아 하고 있으니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세 가지 버전으로 봐요. 첫 번째는 남녀 간의 대화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당신 못 믿겠어 따라가겠어 라고 하니까 남자가 왜 그러시오 우리는 몸이 떨어져도 믿을 수 있지 않소 라고 답변하니까 여자가 마지막에 무슨 소리야 너 딴 여자 만날 거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맥락은 여성이 현재 이별의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그냥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편단심 말했다가 짜증냈다가 한다는 거죠. 시적 화자는 한 명이 되고 그렇게 하면요. 세 번째는 이게 이연 내용이 구슬이 아들가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정석가라는 노래 6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정석가는 원래 전체 내용이 일편단심 내용이에요. 근데 서경명은 이별 내용인데 중간에 이제 내용이 껴있는데 맥락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석가 6년에 있던 내용을 여기다 내용이 좋으니까 서경명국 2연으로 편입시켰다. 끼워 넣은 거죠. 왜? 구비문학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좋은 구절 있으면 갖다 넣는다는 거지. 첨삭에 용이하니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궁중음악에서 원래 내용은 1, 3년이 주내용이고 2연은 궁중음악의 흔적으로서 내용을 그냥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맥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별의 정안을 다룬 작품인데 보기 드물게 고전에 잘 보이지 않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적극적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미녀의 아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정안 중에 대부분은 전통적 여성상의 특징인 참고 견디는 소극적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제일 많은데 그런 작품은 가시리라든가 정지상의 송인이라든가 또는 임재의 무어별이라든가 또는 현대시의 진달래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극적 자기 희생적 태도가 반대적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경별곡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